앞으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받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예년 수준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금융위에서 은행대출 금리에 따른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 TF를 개최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따라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리 산정체계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뒤에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권의 금리 산정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대출 금리 동향과 관련해서 2022년 중에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동반해서 상승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금리도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정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금리 상승과 금리 인하기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그런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 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이 기간 동안만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가 약 410bp 상승을 했다. 4.1%포인트가 상승됐다.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대출 금리가 상승된 거죠. 이에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 기준에서 금리로 적용하는 그런 대출 상품을 개발, 취급하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울러 대출의 기준금리를 어떤 금리로 설정할지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라고 또 의견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 원칙적으로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은행 역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 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산정에 있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게끔 존중해줘야 된다. 자, 금리 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금리 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뭐 정부 또는 금융위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어떤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을지 그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금리 산정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리적이고 일관적인지 이 기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두루뭉실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은행권들의 가상금리에 대한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상금리, 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가상금리는 뭐 정부의 일시적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은 인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게 지속적 압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은행권들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내리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의 산정체계가 될 수 있는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의 중고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대출 상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로 적용되는 금융채 6개월 또는 1년물로 적용되고 있고 또는 CD, 이 CD는 보통 3개월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CD 금리라는 건 뭐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여러분이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그런 정기예금과 동일한데 다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률로 적용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6개월, 금융채 6개월과 1년물의 금리 차이는 별로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신용대출의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 왜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이 되냐면 이 단기금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금융채 1년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개월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2021년 6월 달에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았다. 금융채 6개월물로. 그러면 0.83%였는데 여기에 가상금리가 만약에 2%다. 우대금리 없다. 라고 한다면 2.83%의 아무튼 뭐 신용대출로 받았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21년 12월 6개월 뒤에 1.7%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올라갑니까? 3.7%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2022년 상반기로 되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급속도로 상승이 됐죠. 2.56%.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약 4.56%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여기에 6개월이 딘 2022년 12월 4.94%입니다. 이러면 거의 7%의 대출로 납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차주의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자, 12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2023년 5월 지금 현재 기준에서 3.58%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도 똑같이 하락되는 거다. 만약에 금융채 1년물로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2021년 12월 달에 1.7%로 만약에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뭐 가상금리 만약에 2%라고 한다면 3.7%로 신용대출 만약에 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인 2022년 12월에 거의 3%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4.94%입니다. 그러면 약 갑자기 7%의 대출 이자를 1년 동안 내야 돼요. 금리는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약 1년간 변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약 1년 동안은 7%의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융채 또는 이 CD 금리를 코픽스 금리로 산정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코픽스 금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그리고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자, 보통 은행권에서 추천을 어떤 금리로 추천을 해주냐면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추천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은행권에서는 예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높게 받아야 유리하죠. 근데 신잔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낮아요. 이 신규 취급액 기준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엔 어떻게 은행권들이 꼼수를 쓰는 거죠. 신규 취급액 이거 하셔야 된다. 이거 보통 이렇게 한다.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상품을 그냥 추천해서 하도록 하겠죠. 자, 만약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0.82, 1.55 그리고 12월 달에 똑같이 4%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3.5%로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굉장히 높았던 수준에서는 4.34%죠. 그럼 12월 달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금리가 하락됐다라고 하더라도 코픽스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변동이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뒤에 하락된 금리로 책정이 돼서 적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를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차주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 또는 전세자금대출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니라 가장 민감성이 둔한 신잔액 기준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신잔액 기준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잔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다른 상품보다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신잔액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은행권에다가 교육시키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 이렇게 코픽스 금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받는 분들에 대한 그 부담이 예년 수준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